필름을 현상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암실의 붉은 조명 아래 72세의 내 손은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이 서서히 나타났다. 어린아이, 갓난아기, 나와 똑 닮은 눈. 이게 누구야? 혼잣말이 나왔다. 사진을 집어들었다. 뒤집어 봤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오래된 잉크,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기억을 먼저 찾아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기억? 무슨 기억? 나는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낮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기, 당신이 떠난 뒤 누군가에게 빼앗겼어요. 45년 전의 연인, 김혜진. 오늘 다시 만났다. 문화센터 그림 수업에서 그녀는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당신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나는 몰랐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지금까지 마이너스. 나는 이정우 72세. 전직 사진기자다. 40년간 세상을 찍었다. 전쟁, 재난, 혁명. 카메라를 들고 세계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은 찍지 못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는 없다. 홀로 산다. 외롭다. 은퇴 후 무료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그림 수업. 사진 찍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고. 첫 수업 날 문화센터 3층 교실에 들어갔다. 학생은 10명 정도. 대부분 60-70대. 강사가 앞에 서 있었다. 여자 70대 초반. 백발이지만 우아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저 사람 알았다. 45년 전 내 첫사랑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오늘부터 그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변하지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혜진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우 씨. 떨리는 목소리. 혜진 씨. 나도 떨렸다. 45년 만의 재회. 교실에 침묵이 흘렀다. 다른 학생들이 우리를 봤다. 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혜진이 정신을 차렸다. 수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혜진만 봤다. 45년. 긴 시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이가 들었지만 우아함은 그대로. 수업이 끝났다. 학생들이 나갔다. 나는 남았다. 혜진도 남았다. 둘이 마주봤다. 오래간만이네요, 정우 씨. 45년 만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어색한 침묵. 커피 마실래요? 내가 물었다. 그러죠. 마이너스. 근처 카페에 갔다. 마주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잘 지냈어요? 내가 물었다. 그럭저럭요. 정우 씨는요? 저도 그럭저럭. 또 침묵. 혜진 씨, 그때 내가 말하려 했다. 정우 씨. 혜진이 끊었다. 네. 혹시 당신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뭐요? 혜진의 눈이 떨렸다. 45년 전
당신이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45년 전, 1979년. 나는 27세, 혜진은 25세. 우리는 사귀고 있었다.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떠나야 했다. 베트남 취재, 전쟁 기자로서의 사명. 혜진아, 기다려줘. 3개월 후에 돌아올게. 나는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 3개월이 1년이 됐다. 1년이 2년이 됐다. 결국 돌아왔을 때 혜진은 사라졌다. 연락이 안 됐다. 주소도 바뀌었다. 나는 포기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게 45년 전 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물었다. 혜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 낡은 나무 상자. 이거 봐주세요. 건넸다. 나는 열었다. 안에 2가지가 있었다. 오래된 필름통, 그리고 흑백 사진 1장. 사진을 봤다. 어린아이, 갓난아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눈이 나와 닮았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혜진이 울었다. 우리 아기예요. 네, 당신과 나 사이의 아이요. 충격이었다. 네, 아이요? 네, 당신이 떠난 뒤 알았어요. 임신한 걸.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편지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왔어요. 기억났다. 전쟁 지역에서는 우편이 제대로 안 왔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혜진이 더 울었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누군가에게 빼앗겼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언제요?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후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네. 당시 미혼모였거든요. 보호시설에 있었어요. 혜진이 떨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누가요? 몰라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군복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후로 아이를 못 찾았어요. 45년간.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정우 씨,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을게요. 반드시. 약속했다. 하지만 어떻게? 45년 전에 사라진 아이를. 필름을 현상해 보세요. 혜진이 말했다. 이 필름에 단서가 있어요. 나는 필름통을 봤다. 오래됐다. 현상할 수 있을까? 해볼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암시를 꾸몄다. 오래간만이었다. 필름을 현상했다. 서서히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봤다. 사진 뒷면의 글씨. 아이를 찾고 싶으면 기억을 먼저 찾아라. 기억. 무슨 기억? 나는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다. 이 아이를 본 기억도 없다. 내가 뭘 잊어버린 거지? 머리가 아팠다. 45년 전의 기억. 구멍이 뚫려 있었다. 뭔가를 잊어버렸다. 중요한 것을, 기억을 찾아야 해. 중얼거렸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 아이를 찾기 위해. 다음 날,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 씨, 만나야겠어요. 알겠어요. 어디서요? 제 집으로 오세요. 1시간 후 혜진이 왔다. 현상한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주세요. 뭔데요? 필름 현상했어요.
근데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어요. 보여줬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기억을 먼저 찾아라.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나는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어요. 혜진이 놀랐다. 기억이 없다고요? 네. 이 아이를 본 기억도 없고, 정우 씨,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요? 네. 45년 전 당신이 취재에서 돌아왔을 때 혜진이 말을 멈췄다. 뭐요? 말해주세요. 당신은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1년간의 기억이 충격이었다. 내가요? 네. 병원에도 갔어요. 의사가 트라우마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1979년 베트남 취재를 갔다. 그리고 1년 후 돌아왔다. 기억이 희미했다. 1년간 뭘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나는 그때 뭘 했죠?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당신도 몰랐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나는 머리를 감쌌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45년간 이해를 못했어요. 혜진이 울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왜 데려갔는지. 혜진 씨, 정우 씨, 제발 찾아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결심했다. 찾을게요. 반드시.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마이너스. 필름을 다시 봤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첫 번째 혜진의 사진. 임신한 모습. 두 번째 아기 사진. 갓 태어난. 세 번째 혜진과 아기. 네 번째 병원 같은 곳. 사람들이 있었다. 다섯 번째 군복을 입은 남자. 얼굴이 안 보임.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이 사진들을 내가 찍었나? 기억이 안 났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가 익숙했다. 내 스타일 같았다. 내가 찍은 거야. 확신이 들었다. 그럼 나는 아이를 봤다. 혜진도 만났다. 근데 왜 기억이 없지? 기억을 되찾아야 해. 결심했다. 어떻게? 의사에게 가야 하나? 아니면 최면 치료? 모르겠다. 일단 과거를 조사해야 했다. 1979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이너스. 오래된 자료를 찾았다. 집에 보관해둔 것들. 1979년 일기장. 펼쳤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자세히 적혀 있었다. 베트남 취재 준비. 혜진과의 약속. 근데 4월부터 기록이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1년간. 다음 기록은 1980년 5월. 오늘 귀국했다. 머리가 아프다.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다였다. 1년간 뭘 했지? 모르겠다. 더 조사해야 했다.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박기영. 당시 함께 취재하던 사진기자. 지금은 은퇴했다. 전화했다. 기영아, 나 정우야. 정우? 오래간만이다. 응, 잘 지내. 그럭저럭.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1979년 기억해? 기영이 잠시 침묵했다. 79년? 왜? 그때 나 뭐 했어? 너 베트남 취재 갔잖아. 응, 근데 그 후에? 뭐? 1년 후에 돌아왔지. 그 사이에? 기영이 망설였다. 정우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기억이 안 나서. 아직도? 응. 기영이 한숨을 쉬었다. 정우야, 그때 얘기는 복잡해. 복잡하다니? 너 돌아왔을 때 이상했어. 트라우마가 심했고, 알아. 근데 뭘 겪었는지가 궁금해. 기영아, 말해줘. 직접 만나자.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알겠어. 약속을 잡았다. 내일 만나기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기영을 만났다. 카페에서. 기영은 73세. 나와 동갑. 백발이지만 건강해 보였다. 오래간만이다, 정우야. 응, 고마워 와줘서.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그래서 뭐 때문에? 79년 얘기야. 기영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최근에 알게 됐어. 뭘? 나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거. 기영이 놀랐다. 아이? 응. 45년 전. 혜진이랑 사이에서. 혜진? 내 첫사랑? 응. 근데 아이가 있었다고? 응. 내가 떠난 후에 태어났대. 기영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몰랐어? 몰랐어. 기억이 없으니까. 정우야. 기영이 한숨을 쉬었다. 너 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베트남 갔잖아. 응. 근데 3개월 후에 연락이 끊겼어. 연락이? 응. 우리 회사에서 걱정했어. 실종된 줄 알았거든. 나는 놀랐다. 실종? 응. 6개월간 소식이 없었어. 뭐가 됐었는데? 몰라. 너 돌아와서도 말 안 했어. 그리고 1년 후에 갑자기 돌아왔어. 근데 상태가 안 좋았어. 어떻게? 트라우마가 심했어. 악몽 꾸고 공황 발작도 있고. 기억났다. 귀국 후 한동안 힘들었다. 기억이 없다고 했지? 응. 너 1년간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했어. 지금도 못해. 기영이 나를 봤다. 정우야, 한 가지 말해줄게. 뭔데? 너 돌아왔을 때 사진 필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필름? 응. 수십 통. 근데 너는 뭘 찍었는지 몰랐어. 기억났다. 집에 오래된 필름들이 많았다. 현상 안 한 것들. 그 필름에 뭐가 있는지 봤어? 아니,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응. 기억이 없는데 사진을 보면 더 혼란스러울까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지금 봐야 할 것 같아. 왜? 아이를 찾으려면. 기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찾아야지. 기영아, 다른 단서 없어? 기영이 생각했다. 하나 있어. 뭔데? 너 돌아왔을 때 서류 하나 가지고 있었어. 서류? 응. 군 관련 서류 같았어. 군 서류? 응. 기밀 도장 찍혀 있었고.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군 서류? 기억 안 났다. 그 서류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너한테 있을 거야. 찾아볼게. 그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마워, 기영아.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물건들을 뒤졌다. 서류를 찾으려고 창고에 상자들이 있었다. 1979년 물건들. 하나씩 열었다. 옷, 카메라, 필름, 노트, 그리고 봉투, 밀봉된 봉투,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열었다. 안에 서류가 있었다. 군 문서 같았다. 읽었다. 아동 이송 계획서, 날짜 1980년 2월 15일. 대상 비공식 출생 아동. 수량 50명. 이송 위치 삭제됨. 나는 충격받았다. 아동 이송? 서류를 더 읽었다. 본 계획은 사회 안정을 위해 비공식 출생 아동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아동은 특정 번호로 관리된다. 모든 기록은 기밀로 유지된다. 나는 손이 떨렸다. 비공식 출생 아동. 특정 번호. 혜진의 아이도 여기 포함됐나? 미혼모의 아이니까. 더 읽었다. 명단이 있었다. 아동번호 1부터 50까지. 46번, 47번, 48번, 47번. 아동번호 47. 출생일 1979년 10월 3일. 모친 김XX 25세, 미혼. 부친 불명. 현황 이송 완료. 나는 숨이 막혔다. 아동번호 47. 우리 아이였다. 혜진과 나 사이의 아이. 이송 완료라고? 어디로? 누가? 왜? 머리가 복잡했다.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 씨, 큰일 났어요. 왜요? 서류를 찾았어요. 우리 아이에 대한. 뭐요? 지금 만나요. 보여줄 게 있어요. 혜진이 왔다. 서류를 보여줬다. 혜진이 읽으며 울었다. 아동번호 47. 우리 아이. 이송 완료래요. 어디로 간 건지 찾아야 해요. 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을게요. 하지만 어떻게? 45년 전에 기밀 문서. 어디서 시작해야 하지? 기영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다음 날, 집에 있는 모든 필름을 찾았다. 1979-1980년 것들. 30통 넘게. 현상하기로 했다. 암실에서 하나씩 현상했다. 사진이 나왔다. 대부분 전쟁 사진이었다. 베트남 풍경, 군인들, 파괴된 건물. 하지만 몇 장은 달랐다. 한국에서 찍은 것 같았다. 병원, 보육원, 그리고 사람들. 혜진이 있었다. 임신한 모습, 아기도 있었다. 갓 태어난 우리 아이. 가슴이 아팠다. 더 봤다. 군복 입은 남자가 나왔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뒷모습만. 계급장이 보였다. 대위 같았다. 이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났다. 사진을 더 봤다. 병원 내부, 긴 복도, 아기 침대들, 수십 개. 이게 뭐지? 사진 뒷면을 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0년 2월 14일. 아이가 사라진 날 하루 전이었다. 나는 그때 거기 있었다? 기억이 안 났다. 다른 사진을 봤다. 서류가 찍혀 있었다. 확대해서 봤다. 아동 이송 계획서. 어제 찾은 그 서류와 같았다. 내가 이걸 찍었구나.
그럼 나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머리가 아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혜진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주세요. 혜진이 사진을 봤다. 울었다. 우리 아이. 이렇게 작았는데. 혜진 씨, 기억나요? 내가 이 사진을 찍었던 거.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당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요? 부산이요. 서울을 떠났거든요. 왜요? 아이를 빼앗기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어요. 혜진이 떨었다. 병원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쫓아왔다고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찾으려 하지 말라고. 협박이요? 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나는 분노했다. 누가 그랬어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요. 사진 속 군복 남자가 떠올랐다. 이 사람인가요? 사진을 보여줬다. 혜진이 봤다. 몰라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답답했다. 혜진 씨, 그때 병원 이름 기억해요? 동아산 부인가요? 서울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몰라요. 오래됐으니까. 찾아봐야 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동아산 부인과 결과가 나왔다. 폐업했어요. 1995년에. 그럼 기록은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어디요? 병원 기록 보관소요. 국가에서 관리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게요. 나는 결심했다. 병원 기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군복 남자가 누군지도 모든 단서를 모아야 한다. 아이를 찾기 위해 며칠 후 병원 기록 보관소를 찾았다. 국가의료기록원 방문했다. 1980년 동아산 부인과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나를 봤다. 왜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가족을 찾고 있어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제출했다. 30분을 기다렸다. 직원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그 기록은 기밀입니다. 기밀이요? 네. 군 관련 사항이라서요. 나는 놀랐다. 산부인과 기록이 군 관련이요? 네. 열람 불가입니다. 왜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답답했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영에게 다시 연락했다. 기영아, 도움이 필요해. 뭔데? 70년대 군 관련 아동 기록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영이 생각했다. 힘들 거야. 기밀이니까. 알아. 근데 방법이 없을까? 하나 있긴 해. 뭔데? 이재현이 알지? 기억났다. 이재현. 옛 동료. 군 기자로 일했던. 응, 알지. 그 친구, 아직도 군 인맥이 많아. 도움될 거야. 연락처 알아? 알려줄게. 재현에게 연락했다. 재현아, 나 정우야. 정우? 오래간만이다. 응, 도움이 필요해서. 뭔데? 상황을 설명했다. 재현이 들었다. 70년대 비밀 입양 기록이라. 찾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시도해 볼게.
고마워. 일주일 후 재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우야, 찾았어. 뭘? 비공식 아동 수송 기록. 심장이 뛰었다. 진짜? 응. 만나자. 만났다. 재현이 서류를 건넸다. 이거야. 읽었다. 비공식 아동 관리 프로젝트. 기간 1978-1985. 대상 미혼모 출생 아동. 고아, 버려진 아이. 목적 사회 안정 및 아동 복지. 방법 특정 번호로 관리, 해외 또는 국내 입양. 나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70년대 군부 정권이 했던 거야. 비공식 입양 사업. 왜? 사회 안정이래. 미혼모 아이들을 관리한다고. 관리? 번호로. 이름 대신 번호로. 분노했다. 사람을 번호로? 응. 그리고 입양시켰어. 국내외로. 기록이 있어? 일부 있어. 서류를 더 봤다. 아동번호 47. 출생일 1979년 10월 3일. 상태 이송 완료. 이송 위치 삭제됨. 이송 위치가 삭제됐어. 응. 기밀이라서. 어떻게 찾아? 재현이 생각했다. 한 명이 알 수도 있어. 누구? 당시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의료진. 누군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동아산 부인과? 응. 거기서 일했을 거야. 찾을 수 있을까? 시도해 볼게. 재현이 다시 조사했다. 3일 후. 찾았어. 누구? 박순희. 당시 동아산 부인과 간호사. 지금 어디 있어? 부산에 살아. 은퇴했고. 주소 알아? 알려줄게. 나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박순희를 만나야 한다.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부산으로 갔다. 혜진도 함께. 박순희의 집을 찾았다.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70대 여자가 나왔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누구세요? 박순희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이쪽은 김혜진이고요. 무슨 일이시죠? 1980년 동아산 부인과에서 일하셨죠? 박순희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걸 물으시죠? 저희 아이를 찾고 있어요. 아이요? 네. 아동번호 47이요. 박순희가 떨었다. 어떻게, 그걸 알려주세요. 제발. 박순희가 망설였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갔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래서 47번 아이를 찾으신다고요? 네. 박순희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 기억해요. 심장이 뛰었다. 기억하세요? 네. 예쁜 아이였어요. 눈이 컸고. 혜진이 울었다. 우리 아이.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박순희가 떨었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요? 그때 일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어떻게요? 박순희가 한숨을 쉬었다. 당시 군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비공식 출생 아동을 관리하라고. 관리요? 네. 번호를 붙이고 입양시키라고. 강제로요? 네. 어머니들 동의 없이. 분노했다.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은 그랬어요. 군부 정권 시절이니까. 박순희가 울었다. 저는 거부했어요.
근데 상관이 강요했어요. 안 하면 해고당한다고, 가족도 위험하다고, 협박이요? 네.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혜진이 물었다. 그럼 우리 아이는요? 박순이가 떨었다. 47번 아이는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훔쳐갔다고요? 네. 이송날 전에 나는 놀랐다. 누가요? 몰라요. 밤에 몰래. 그럼 공식 이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47번 아이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됐어요. 혜진이 울었다. 그럼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박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45년간 모르고 살았어요. 답답했다. 단서가 없어요? 박순이가 생각했다.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당시 병원에 의사가 있었어요. 김태호라고. 김태호요? 네. 그 사람이 47번 아이를 특별히 챙겼어요. 왜요? 몰라요. 근데 수상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래됐으니까 찾아볼게요. 나는 결심했다. 김태호를 찾아야 한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태호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김태호 의사 동아산 부인과 결과가 나왔다. 김태호 박사, 서울대병원 은퇴. 찾았다. 주소를 알아냈다. 서울에 살고 있었다.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혜진과 함께 갔다. 김태호의 집. 큰 집이었다. 은퇴한 의사답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70대 남자가 나왔다. 백발의 안경. 누구세요? 김태호 박사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1980년 동아산 부인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김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동아산 부인과요? 네. 왜요? 아동번호 47을 찾고 있어요. 김태호가 떨었다. 어떻게, 그걸 알려주세요. 김태호가 망설였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내가 막았다. 제발이요. 저희 아이예요.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순희 씨가 말해줬어요. 김태호가 멈췄다. 순이가? 네. 당신이 47번 아이를 특별히 챙겼다고요. 김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태호가 시작했다. 네. 당시 저는 군 지시를 따랐어요. 아동관리 프로젝트에. 강제 입양이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47번 아이는 달랐어요. 왜요? 그 아이 어머니가 특별했거든요. 혜진을 봤다. 김혜진 씨요? 네. 혜진 씨가 계속 울었어요. 아이를 빼앗지 마세요라고. 혜진이 울었다. 기억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혜진 씨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결심했어요. 47번 아이를 빼돌리겠다고. 나는 놀랐다. 빼돌렸다고요? 네. 이송날 전에 몰래 데려갔어요. 어디로요? 김태호가 떨었다. 다른 병원이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왜요? 군에 보내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차라리 안전한 곳에. 혜진이 물었다. 그럼 우리 아이는요?
김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입양됐어요. 입양이요? 네. 안전한 가정으로. 어디요? 김태호가 망설였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요? 아이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알고 싶죠. 혜진이 소리쳤다. 제 아이예요. 알아요. 근데 김태호가 나를 봤다. 진실을 알면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아이가 당신들을 모르니까. 그래도 알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이를 찾고 싶어요. 김태호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뛰었다. 아이는 살아있어요. 어디요? 서울이요. 대형 병원에서 일해요. 병원이요? 네. 의사예요. 의사? 네. 47번 아이는 지금 45세 의사예요. 나는 충격받았다.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다고요? 네. 혜진이 울었다. 우리 아이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처 드릴게요. 근데요? 조심하세요. 그 아이는 자기 과거를 몰라요. 뭐요? 양부모가 말 안 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면 충격받을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김태호가 연락처를 줬다. 종이에 적힌 이름. 이수진. 서울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이수진. 우리 아이의 이름. 45년 만에 알게 된. 찾을게. 결심했다. 우리 아이를 만나러 서울로 돌아왔다. 이수진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중앙병원 내과. 인터넷을 검색했다. 사진이 나왔다. 45세 여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굴을 봤다. 심장이 멈췄다. 나와 닮았다. 눈이 특히 우리 아이 혜진에게 보여줬다. 혜진이 울었다. 우리 아이예요. 당신이랑 똑 닮았어요. 직접 만나야겠어요. 어떻게요? 병원에 가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갑자기 나타나면 충격받을 테니까. 계획을 세웠다. 마이너스. 일단 확인이 필요했다. 정말 우리 아이인지 DNA 검사를 해야 했다. 어떻게? 직접 만나서 요청하기엔 이상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다. 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다. 이수진 전문의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의사입니다. 만났다. 직접. 심장이 뛰었다. 수진이 나를 봤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게 최근에 가슴이 답답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수진이 검사를 했다. 청진기로 심장을 들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수진을 자세히 봤다. 나와 닮았다. 눈, 코, 입. 특히 눈동자. 저기, 의사 선생님. 네. 혹시 가족력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가족력이요? 네. 제 가족 중에 심장병이 있어서요. 아, 네. 가능해요. DNA 검사도 가능한가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그냥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가능은 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검사를 예약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에게 말했다. DNA 검사하기로 했어요. 진짜요? 네. 확인해야죠.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다. 내 DNA와 수진의 DNA를 비교하는 것으로. 물론 수진은 몰랐다. 의료 기록을 활용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과가 나왔다. 일치율 99.9%. 부자관계 확인. 나는 울었다. 우리 아이 맞아요. 혜진에게 보여줬다. 혜진도 울었다. 우리 아이 살아 있었어요. 45년 만에 우리 아이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마이너스. 며칠을 고민했다. 혜진과 상의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죠. 진실을. 근데 충격받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수진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병원에 전화했다. 이수진 의사 부탁드립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이수진입니다. 저 전에 진료받았던 이정우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요? 중요한 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알겠어요. 언제요? 오늘 저녁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약속을 잡았다. 저녁 7시. 카페에서. 혜진도 함께 가기로 했다. 마이너스. 카페에 도착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앉았다. 수진이 혜진을 봤다. 이분은요? 소개드릴게요. 김혜진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의사 선생님,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수진이 긴장했다. 무슨 얘긴데요? 당신의 출생에 대한 거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제 출생이요? 네. 당신, 입양됐다는 거 아세요? 수진이 놀랐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군요. 네.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0살 때. 그럼 친부모가 누군지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기록이 없다고 했거든요. 나는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주세요. 수진이 읽었다. 아동번호 47. 출생일 1979년 10월 3일. 모친 김XX 25세, 미혼. 부친 불명. 수진이 떨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출생 기록이에요. 네. 당신은 아동번호 47이에요. 수진이 충격받았다. 저요? 네. 어떻게 이걸? 오래 찾았어요. 45년간. 수진이 나를 봤다. 왜요? 당신이 왜? 나는 혜진을 봤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봤다. 당신의 친부모니까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우리가 당신의 친부모예요. 혜진이 울었다. 수진 씨, 우리 딸이에요. 수진이 떨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DNA 검사도 했어요. 결과지를 보여줬다. 부자관계 확인.
수진이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수진이 울었다. 왜, 왜 저를 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졌다.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고요? 모든 것을 설명했다. 45년 전의 일, 비밀 입양 프로젝트, 혜진의 고통, 나의 기억 상실. 수진이 다 들었다. 울었다. 45년간 저를 찾았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있을까? 엄마. 수진이 혜진을 안았다.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둘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45년 만에 재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빠. 수진이 나를 봤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수진을 안았다. 우리 딸. 세 사람이 함께 울었다. 오랫동안 45년간의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한개월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김태호 박사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당시의 비밀 입양 프로젝트, 군부 정권의 만행, 뉴스에도 나왔다. 70년대 비밀 입양 피해자, 45년 만에 친부모 찾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비슷한 피해자들도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찾은 것이었다. 마이너스. 수진과 자주 만났다. 혜진도 함께 세 사람이 식사를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45년간 놓친 시간을 채우려고. 수진아, 어린 시절 어땠어? 내가 물었다. 좋았어요. 양부모가 잘 키워주셨거든요. 다행이다.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혜진이 울었다. 미안해. 찾아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죠. 수진이 혜진을 안았다. 이제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그래. 늦었지만 만났어. 나도 둘을 안았다. 우리 가족이야. 세 사람이 웃었다. 눈물과 함께. 마이너스. 나와 혜진도 다시 가까워졌다. 45년 만에. 매일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호 씨 미안해요. 혜진이 말했다. 뭐가요? 45년 전에 연락 못해서. 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혜진이 웃었다. 그렇죠? 네. 손을 잡았다. 혜진 씨,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요? 네. 45년 전 못한 거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늦지 않았을까요? 72살인데요. 알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언제요? 혜진이 웃었다. 그러죠.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 노을 지는 저녁. 우리 결혼할까요? 내가 물었다. 혜진이 놀랐다. 결혼이요? 네. 늦었지만. 정우 씨. 혜진이 울었다. 좋아요. 결혼해요. 진짜요? 네. 둘이 포옹했다. 45년 만의 약속. 이번엔 지킬 것이다. 마이너스. 2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 수진이 주례를 섰다.
오늘 두 분이 45년 만에 다시 만나 결혼합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딸, 이제 함께 있다. 신랑 신부 입맞춤. 나와 혜진이 키스했다. 72살의 키스. 어색했지만 행복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혼 후 세 사람이 함께 살기로 했다. 큰 집을 구했다. 나, 혜진, 수진. 우리 가족이야. 매일 행복했다. 45년간 놓친 시간을 채웠다.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 함께 여행 가고, 아빠 사진 찍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 카메라를 들었다. 세 사람이 웃었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우리 가족 사진. 나는 미소 지었다. 40년간 세상을 찍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년 후 나는 75세가 됐다. 건강했다. 행복했다. 매일 혜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진도 자주 왔다. 아빠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결혼해요. 결혼?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는 울었다. 우리 딸이 결혼하다니. 혜진도 울었다.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요, 엄마. 수진의 결혼식. 나는 아버지로서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아빠 감사해요. 뭐가? 저를 찾아주셔서 당연한 거지. 45년이나 걸렸지만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가족이야. 수진을 신랑에게 넘겨줬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 후 수진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와.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우리 손자. 혜진이 울었다. 예뻐라. 나도 울었다. 이름이 뭐야? 정호요. 할아버지 이름 따서 정호. 감동이었다.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아빠 덕분이에요. 세 세대가 함께 있었다. 나, 혜진, 수진, 정호. 가족. 45년 전에 빼앗겼던, 이제 되찾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년 후, 나는 82세가 됐다. 건강이 약해졌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가족과 함께 했으니까. 어느 날, 혜진과 함께 앨범을 봤다. 오래된 사진들. 정우 씨, 이거 봐요. 뭐야? 45년 전 사진이에요. 필름에서 현상한 사진. 아기 수진. 우리 아이. 그때는 못 찾았는데. 지금은 찾았잖아. 그렇죠. 혜진이 웃었다. 정우 씨, 고마워요. 뭐가요? 포기 안 해줘서. 당연하지. 내 아이니까. 둘이 손을 잡았다. 우리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둘이 웃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다. 아름다웠다. 정우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45년 전에 못한 말. 이제 매일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년 후 나는 84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
혜진과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 아빠, 혜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수진아, 행복해. 아빠, 눈을 감았다. 평안했다. 가족을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다. 옛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수진이 조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사진기자셨습니다. 세상을 찍으며 사셨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놓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5년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저를, 가족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진이 울었다. 혜진도 울었다. 모두가 울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묘비에 새긴 글. 이정우 기억을 찾은 사진기자. 그의 유언. 가족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45년 늦게 찾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지켰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년 후 손자 정우가 사진기자가 됐다.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찍고 싶어요. 혜진이 웃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정우가 카메라를 들었다.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혜진, 엄마 수진, 정우. 우리 가족. 찰칵. 사진이 찍혔다. 이정우가 남긴 유산. 사진과 기억. 그리고 가족.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매년 정우의 기일에 가족들이 묘지에 모였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정우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수진이 대답했다. 아빠 사랑해요. 혜진이 중얼거렸다. 석양이 묘비를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가족들이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화이팅! 웃음소리가 퍼졌다. 이정우가 찾은 것, 기억과 가족, 그리고 사랑,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기억을 먼저 찾아라. 그 말대로 기억을 찾았고, 아이를 찾았고,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사랑을 찾았다. 45년이 걸렸지만 찾았다.